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종목 S바이오메딕스예요. 자, 그렇다면 S바이오메딕스는 무엇으로 돈을 버는 회사일까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를 활용해서 망가진 신경세포를 되살리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벤처 기업이에요. 단순한 기능성 화장품 원료나 일시적인 완화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 대안이 없었던 퇴행성 뇌질환이나 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를 만드는 고부가 가치 바이오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핵심 매출 구조와 정체성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배아줄기 세포 분화고요. 줄기세포를 원하는 신경세포로 정확하게 키워내는 독보적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파킨슨병 세포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척추 손상 치료제나 최근 국책과제로 선정된 치매치료 같은 난치성 질환 파이프라인입니다. 결국 이 회사는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세포 치료제 기술력을 글로벌 제약사의 기술이잖아요. 막대한 로열티를 벌어들이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향하고 있어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최근 이슈와 주가 움직임을 짚어보면, 현재 최근 증권사 의견을 종합해보면 S바이오메딕스 주가에 지금 매우 가파른 변동성 구간에 있어요. 지난 6월 중순 파킨슨병 치료제 TDA9의 국내 임상에서 약효 지속성을 확인하며 임상에 대성공했다는 뉴스가 발표되었고,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65,000원까지 제시한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주가의 흐름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임상 성공 발표 직 오히려 주가는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긍정적 이슈와 리스크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긍정적인 면은 기술의 확실성이에요. 이번 임상 성공으로 미국 상업화 임상으로 직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요. 바이오 USA 2026에 참가해 글로벌 빅파마들과 대규모 이 기술 이전을 논의하고 있어요. 게다가 바로 오늘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의 국책화제 2건에 동시 선정되며 파킨슨병을 넘어 치매 치료제까지 영역을 넓혔다는 대형 호재가 추가되었어요. 반면 리스크 요인도 뚜렷하죠. 현재 S바이오메딕스는 분기 영업 적자가 30억 원 규모로 지속되고 있는 전형적인 바이오 벤처죠. 실적이 당장 찍히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존재해요. 임상 성공이라는 단기 재료가 소멸하자마자 시장이 차가워진 수급이 매물 폭탄을 던진 거예요. 따라서 지금의 주가 조정은 단기적인 재료 소멸과 중장기적인 기술 수출감이 격돌하는 구조적 변화의 변곡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요. 잠깐 시장 설명 좀 드리고 테마 설명 드릴게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름은 젠슨 황입니다.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젠슨 황이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요. 삼성전자, SK이닉스를 팔면서까지 조용하게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최근 수급 데이터를 보면 흥미롭죠. 외국인들은 삼성과 SK이닉스를 차익 실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야.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어? 바로 로봇의 배터리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어요. 배터리 반도체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은 과거에도 대형 상승장의 시작점에서 자주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미리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아니면 반도체라고만 남겨주세요. 외국인과 수급과 산업 흐름을 보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입니다. 예, 아래 번호로 잠깐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이 종목에 대한 설명 영상 끝에 설명드릴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자, S바이오메딕스의 차트예요. 예, 지지선이 무너진 흐름이죠. 자, 월봉부터 봅시다. 월봉을 봐도 그쵸? 주가는 무너졌습니다. 결국 뭐냐면 저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얘가 조정이 되고 상승할 때 이 장대 양봉, 그치? 여기 절반까지. 그럼 뭐냐면 22,000원까지만 지지해주면 돼. 결국 뭐냐면 이 22,000원이는 가격, 그쵸? 여기를 마저 최종 지지선으로 봅시다. 여기가 완전히 주봉상 이탈을 하게 되면 주가의 흐름 자체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덜 하락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바이오메딕스는 단순히 호지 하나로 좋다 나쁘다를 이분법적으로 끝낼 종목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물려 계신 가격대가 어디인지, 현재 손실 구간인지 아니면 새롭게 비중을 실어보려는 구간인지에 따라 매매 기준과 가격 대응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한 세부적인 가격 대응 구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리스크 체크 포인트, 다음 글로벌 뉴스 확인 기준을 담은 시크릿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준비했어요. 자, 아래 번호로 S바이오메딕스 아니면 종목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투자
이야기들을 확실하게 잡아줄 세부 대응 포인트를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핵심 종목 공개하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환, 센서 전환,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이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그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청정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이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이에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